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9월 16일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메뉴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이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동요하고 정치권이 들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야 대표를 만납니다. 이 상황을 어찌 바라보는지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년 가까이 언론과 접촉을 끊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곽 전 교육감에게도 최동욱 사퇴 정국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퇴 발표 직후에 한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다던 그 평범한 발언을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 기막힌 암호문으로 바꿔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개인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DNA 검사를 받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오늘 아침 눈에 들어오는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개최합니다. 여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담이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두 영수가 국정원 사건과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꼬인 전국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검찰 길들이기를 결코 다시 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청와대 압력설이 급속히 확산되자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어제 기자실을 찾아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라며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표명 이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던 검찰 내부가 사표 수리가 안 됐다는 청와대 입장 발표 이후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입장 발표를 논의하던 서울중앙지검과 북부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의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 개최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사퇴가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이른바 검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8종의 교과서 모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필자들이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실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교육부의 입장은 교학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국내에 8,000톤 가까운 물량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뒷북 조치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이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인의 현지 체류와 함께 북측 노동자들의 출근도 오늘 시작될 전망입니다. 남북은 또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최종 명단을 교환합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해주실 첫 소식은 뭡니까? 앞서 간추린 뉴스에서 잠깐 전해주셨었는데 이 소식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5개 현의 수산물 8,000톤이 이미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경향신문 일면 보도 눈길을 끕니다. 예. 자, 이 후쿠시마 현 인근 5개 현에서 8,000톤가량의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인데, 특히 그 후쿠시마 현과 맞닿아 있는 미야기 현에서는 수산물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16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주 수입 어종은 활백합, 그리고 냉동대구,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마른 전복살입니다. 자, 이래놓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정서를 괴담 운운했던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일본의 그 수산업계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홍원 총리에게 생선 시식회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 시식회 하지 말고 예. 책임을 좀 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온 수입 어류를 한번 드셔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은 뭐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다음 소식부터는 이 최동욱 파문입니다. 예, 준비된 기사가 무척 많군요. 무척 많습니다. 제가 평소 A4로 한 5 내지 6장 정도 준비하는데 오늘은 무려 13장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검찰 관계자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말인데 8월 중순쯤에 조선일보 간부가 만나자고 해서 보았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가 최동욱 총장의 여자 문제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냈고 9월 추석 전에 최동욱 총장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예. 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실 인사와 조선일보의 고위 간부가 고등학교 선후배로 친한 사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네. 자, 최동욱 총장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이어서 총장 사퇴라는 각본이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짜여져 있었고 보도에 사용된 정보가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관련 첫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인 지난 4일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법조인들이 모였는데 동석했던 청와대 인사, 그 사람이 최동욱 총장의 여자 문제 조사를 마쳤고 결과를
민정수석실에 넘겼다. 최동욱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이런 말을 한 청와대 인사는 바로 앞서 언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입니다. 기억시로 표현되어 있군요. 한겨레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편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면은 이 정권 탄생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결국 최동욱 총장의 사퇴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 있다고 여당 중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시점이 맞다면 벌써 6월부터 진행이 됐다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이 최동욱 관리가 안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여권의 위기감이 결국 최동욱 몰아내기로 이어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일보는 좀 더 구체적인 팩트를 담았습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 보도인데요. 이 지난 8일,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나간 뒤 이틀 뒤입니다. 지난 8일에 이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동욱 총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자, 이때 최 총장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겠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뜻을 이 홍경식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나 청와대는 최동욱 총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법무부에 감찰 지시를 내렸고 황교안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걸 최동욱 총장에게 전달하면서 자진해서 감찰을 받겠다고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차례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최동욱 총장이 나를 믿고 진상 규명할 테니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감찰로 이어졌으니 당연히 최동욱 총장으로서는 나가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황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법무부가 감찰을 해도 감찰할 수단이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예, 그 관련한 기사는 또 뒤에 나옵니다. 예. 자, 한국일보 추가 보도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최동욱 총장 현재 입장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FM대로 간다라는 최동욱 총장의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FM대로 간다. FM은 야전교범 필드 매뉴얼의 약자지요. 편법 없는 원칙. 이걸 이제 말할 때 FM을 말합니다. FM대로 하라. 군대에서 이런 말 많이 쓰고 또 들으셨을 겁니다. 자, FM대로 간다라는 말을 최동욱 총장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현재 최동욱 총장은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궁금하시죠?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자, 감찰 대상이 됐다고 최동욱 총장 사퇴를 했는데 이거 오보를 한 거든지 아니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결국 그만둔 거 아니겠는가? 조선일보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기사를 내놓았어요.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취임 초에 떡값 의혹 감찰 대상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임채진도 감찰 대상에 올랐는데 최동욱 너도 감찰 대상 처음 오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식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2007년에 임채진 총장도 특별감찰본부의 감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임채진 총장은 전 총장이죠. 나는 감찰을 받은 적도 없고 감찰 대상이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이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이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감찰하려는 것 이것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여간 감찰 임 전 총장이 감찰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내정자 신분일 테군요. 그렇습니다. 네. 내정자 때는 당연히 이런 감찰 과정이 없는 게 이상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검증은 해야 되니까. 예. 네. 자, 이런 조선일보의 그 분위기 몰이와는 좀 상반되게 중앙과 동아가 그렇게 보조를 맞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중동은 없습니다. 자, 동아 보도를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5개월 만에 물러난 검찰총장이 있었죠. 김종빈 전 총장입니다. 자, 김종빈 전 총장은 조선일보 주장대로 최동욱 총장의 사퇴는 통상적인 감찰 활동에 대한 최동욱 총장의 오버 반응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감찰 지시는 총장을 불신임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예. 사퇴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종빈 전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최동욱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켜보자. 최동욱 총장은 서둘러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이 청와대의 대응이었어야 했는데 청와대는 최동욱 총장의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감찰 방침을 밝혔으니 최동욱과는 같이 가기 싫다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김종빈 전 총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김종빈 전 총장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절대적 중립은 존재할 수 없다. 검찰도 부단히 노력하되 권력 분립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의 중립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현재 이런 형국은 대통령의 검찰 중립에 대한 그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경향신문 이면을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말이죠.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조실 대화는 2개의 잣대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을 직접 규명하겠다고 나선 법무부 아닙니까? 근데 네. 6개월 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올해 초부터 불거져서 지난 3월 13일 차관에 지명된 뒤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지요. 예. 그 전에 검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리고 3월 15일에 김학의 차관이 취임합니다. 이후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보도는 계속 보도됐고 3월 20일 밤 결국 실명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곧바로 김학의 씨는 차관직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과 법무부는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사퇴를 관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김학의 차관은 건설업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김학의 차관의 주장을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예. 이를 두고 서울 지역의 한 지검의 검사는 김 전 차관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수사 상황이었고 최동욱 총장의 의혹은 사실인지도 불확실한 것인데다 10여 년이 지난 사생활 문제 아니냐. 검사 출신인 황교안 장관에게 어떤 것이 더 위중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접대는 되고 혼외 자식은 안 되는 그런 법이 있는지 법전을 뒤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 검사들의 이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청와대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검찰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3면에 실렸는데 청와대가 최동욱 총장의 사퇴가 명예로운 퇴진으로 보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모욕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이래저래 참 청와대가 어마어마한 지금 불신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대응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해서였는지 외부 기고 형태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의 그 칼럼을 통해서인데요.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은 언론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한다. 왜 하필 이때냐? 어째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따위는 본질을 비켜가려는 궤변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선일보 이외의 언론의 태도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사실에 접근하려 하지 않고 양측의 대결, 국정원 청와대 개입 등의 음모론, 파워게임의 시각으로 사태를 보는가 하는 아쉬움이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보다 중요하죠. 정진석 교수의 그런 지적,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보도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지금 조선일보 했다는 보도가 사실 보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네.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입각한 보도로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정보를 과연 어떻게 기성 언론들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일보 5면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법무부가 이제 최동욱 총장 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있지만 과연 법무부가 가진 법적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혀낼지 의문이다. 이렇게 예. 기사가 시작합니다. 혼외 아들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사실 핵심인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이걸 강제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른바 감찰한다는 감독기관인 법무부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조선일보가 알아가지고 보도를 했냐 이겁니다. 동아일보 5면 보도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지난 8일 저녁부터 가까운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동욱 총장 혈액형은 A형, 그리고 이른바 혼외 관계라고 하는 임모 씨는 B형, 또 임모 씨의 아들은 AB형이다. 따라서 이것이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유력한 근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혈액형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으며 또 그 임 씨 아들의 그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최동욱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한 것도 이건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는 확보될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영장이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이 같은 개인정보를 얻은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이건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확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확인 과정이 불법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동아일보까지 이러고 나오니까 조선일보가 좀 외롭긴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외롭게 될 것 같은데 불법 아니고서는 취득하기 힘든 정보를 청와대 조선일보는 어떻게 얻었는지 이걸 밝혀야 마땅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진상 규명해야 될 그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진석 교수 주장대로라면은 다른 언론도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어서라도 사실 보도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예. 이와간 참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경로 이건 확실히 또 규명돼야 될 그런 여러 의문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중앙일보 입장은 어떻든가요? 중앙일보의 이미 지난 그 토요일자 사설을 보게 되면은 예. 검찰 중립 이거 상당히 어렵게 됐다. 네. 이러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날을 좀 세웠습니다. 오늘 사설 같은 경우도 최동욱 논란 필요한 것은 진실이다 이런 사설을 실었는데 물론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지 그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면서도 의혹 제기, 감찰 지시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고 법무부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면서 조선일보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겨레의 조선일보 비판도 눈길을 끕니다. 네. 사실 정진석 교수 주장대로 다른 언론이 보도 안 하는 이유는 정보를 불법 아니고서는 취득할 길이 없는 데다 언론 보도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임을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까 그 정진석 교수님은 언론학 전공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역시 언론학 전공자인데 이분은 조선일보 보도는 정보 취득의 불법 가능성이 있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는 정치 언론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동의대 교수인 신태섭 민원연 공동대표도 조선일보는 자신이 원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과 윤리를 저버렸다. 최동욱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권력과 합작한 권한유착 사례로 보인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권력기관 운영 부분인데 경향과 한겨레가 짚었습니다. 경향신문 5면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최동욱 총장의 사퇴로 4대 권력기관장을 모두 자기 사람들로 채우게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혼외 아들 의혹 당사자인 최동욱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서 임기
2년이 보장된 최동욱 총장 5년 만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소위 4대 권력기관장을 모두 박근혜 사람들로 채우게 됐다는 점을 경향신문은 주목하고 있고요.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권력기관 독립을 공약해놓고 한 입으로 두 말 했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말들을 했느냐. 2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난해 12월 2일 대선 후보 때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한다. 이렇게 밝혔고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유세에서는 검찰이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정의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양건 전 감사원장 같은 분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했으니까 예. 아주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고려해서 보자면 예. 내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바꾸고 싶겠다. 예. 뭐 이렇게 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예. 합니다만 최동욱 검찰총장은 본인이 예. 직접 임명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5개월 만에 이렇게. 5개월 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정권에서 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일수록 더 중용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친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예. 예,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까? 예,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인데, 네. 황교안 장관, 지금 말하자면은 후배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장관이다. 이러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 최동욱 총장 결국 사표를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와대가 보류를 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고요. 어쨌든, 또 검난의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 오면을 보니까 말이죠. 중앙일보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들었다. 정말 사표를 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마음을 비웠다고 들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교안 장관은 그 정도로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의 표명설이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황교안 장관으로서는 입지가 없습니다. 예. 사퇴는 시간 문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지금 지금 활용했던 황교안 장관이냐 내보낼 수 없다. 권력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보면 이 최 총장 같은 분을 내보내는 조건이라면 예. 황교안 장관이 동반 사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후폭풍을 잠재운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에서도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내보내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퍼지기도 했다라고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선정하신 노래 좀 궁금하군요. 예. 써니힐의 노래입니다. 꼭두각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청취자들께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내 손끝에 움직일 내겐 선택이란 없어 꿈을 파는 놀이겠군 끝도 없이 펼쳐진 길에 나는 기다리는 산타클로스 막간 퀴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은 예정대로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오늘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 김한길 대표 외에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1번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2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3번 황교안 법무부 장관, 4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제1당 대실의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계획에 합의를 했군요. 두 나라 외교장관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 금, 토 3일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아주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리아 정부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국제사찰단이 늦어도 11월까지 1차 실태 조사를 마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리아 정부가 보유한 화학무기 그리고 관련 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이후에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려고 하면서 시작된 위기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된다면 북한이나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사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북한 핵 문제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예. 핵무기를 폐기할 테니까 자기네 체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실천하라 이런 건데요. 북한은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까다피가 무너진 것은 결국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시리아 합의는 핵무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는 화학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시리아 정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구도입니다. 미국이 시리아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북한이나 이란도 앞으로 핵협상에 다시 나오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사전 조치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모험할 가치가 있는 길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 시리아 반군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군들은 미군이 공습을 해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하고 시리아 합의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워낙에 많은 세력의 연합체라서 분열이 심하고 또 국제적인 입지도 안 좋은 편인데요. 반면에 아사드 정권은 이번에 중요한 협상의 주체로 떠오른 점에 대해서도 반군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악당과 악당의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반군도 아주 문제가 많은 세력들이 섞여 있는데요. 반군들이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합의를 깰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학무기 폐기한 그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주 먼 상태입니다. 예. 자, 캄보디아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항의 시기가 격렬해지고 있어요. 캄보디아 총선은 7월 말에 있었는데요. 훈센 총리가 이끄는 인민당이 그때 승리를 했었는데 125만 명의 투표인 명부가 사라졌다는 등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2만 명이 수도 프놈펜에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서 한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2만 명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캄보디아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되니까 프놈펜에서만 2만 명이 모였다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예. 훈센 총리는 올해로 28년째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총선 승리로 앞으로 5년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훈센의 철권 통치도 있었지만 야권의 분열과 무능력도 큰 몫을 했다라는 설명이 꼭 따라다녔었는데요. 예. 이번에 야권이 이렇게 비교적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선거 시위를 하게 되면서 훈센 총리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장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한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일본 정부가 규슈현, 야마구치현에 있는 28개 산업시설과 유적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예. 그중에서 몇 개 제철소하고 조선소에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징용돼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이런 지옥 노동을 했던 곳입니다. 일본은 이런 사실은 빼놓고 이 시설들이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나가사키 조선소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 4,700명을 2차 대전 말기에 데려가서 군함을 만들게 시켰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나가사키 원폭투한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과거사 왜곡이라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자, 일본이 수산청 간부를 우리나라에 파견하기로 했다는데 왜 오는 겁니까?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는데요. 일본 수산청의 간부가 오늘 세종시에 있는 식약처를 방문해서 당국자들 면담할 예정입니다. 수입 금지의 근거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 오염수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수입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또 대만이나 러시아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만 행동을 하는 것은 수입 금지 사태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 여론에 더 안 좋은 영향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뭐 우리 정서에 대해서 눈치가 이렇게도 없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새 총장 본인은 물론 대검 고위 간부들도 전혀 몰랐던 갑작스런 발표였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 차원이라고 애써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총장이 감찰이라는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사퇴하는 게 낫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 담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 반 최 총장은 자진 사퇴를 공식 발표했고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 이후 5달, 혼외 아들 의혹 보도 꼭 일주일 만입니다. 당사자 2명 모두 부인하고 있고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한 마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나가라고 한 청와대. 억장이 무너질 최동욱 총장. 최동욱 총장을 변호하기라도 하듯 6년 전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함부로 어떤 얘기만 듣고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아주 그냥 딱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이제 상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를 10번 하면 실체가 없는 얘기를 똑같이 10번 하면 실체가 있는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거티브가 많은데 그 네거티브를 하다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정말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얘기,
뭐 그 애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네거티브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처벌받을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때 아니 우리 옛말에 처벌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지어내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기왕 얘기가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애가 있다 하는 문제도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네거티브래도. 그래서 만약에 애가 누가 있다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은 그 애를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제가 DNA 검사도 다 해주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멀쩡하게 사는 애를 어디가 있다 그래갖고 만약에 그 애를 지목을 해가지고 뭐 이게 누구의 자손이 아니니 어쩌니 하면 그 아이나 그 부모한테는 그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그거야말로 천륜을 끊는 일인데 아무리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얘기라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욱 총장님, 이 여성분처럼 하세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요. 또 나중에 대통령도 돼요. 누구 덕에 됐는지는 모르지만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혼의 아들이 있다는 미확인 보도를 핑계삼아 법무장관이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이 감찰 지시가 공표된 지 1시간 만에 검찰총장은 사퇴서를 던졌습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가 부담스러운 정권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손본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청와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초가을 전국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이 어지럽다고들 합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신 정치 구단에게도 어지러운 전국이 맞는지요? 제가 더 어지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네요. 네. 자, 이른바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엄중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최동욱 검찰총장은 과거 10여 년간 검찰 간부로 비교적 좋은 보직에 있었는데, 예. 검찰의 속성상 이렇게 인사가 있을 때 여러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도 한 번도 없었고, 특히 박근혜 인수위원회에서는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때에도 인사청문회에 그러한 제보가 전혀 없었어요. 네. 제가 인사청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로부터 전화 받았지만은 하늘의 맹세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동욱 총장이 소신껏 수사를 하고, 또 특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신메커시즘이다 예. 하면서 법대로 집행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설이 많이 퍼졌고요. 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이 정황 증거상 청와대나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네. 여러 가지 학적부, 출입기록부, 이건 어떤 개인도 뗄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수많은 종류를. 그러면서 보도에는 지난 8월 곽상도 민정수석이 예. 최동욱 총장을 추석 전에 몰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대검 간부들에게도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김학의 차관 때 네. 성접대 동영상으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 바로 차관 문제 때는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가 왜 검찰총장 문제는 갑자기 감찰을 그것도 법무부에서 하겠다라고 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 법무부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사퇴 압력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거짓말이라고 법무부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일련의 보도를 보더라도 예. 그렇지만은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몰랐을 것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뭐 보도밖에 못 봤는데요. 예.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청와대 지시받고 오후부터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 꼭두각시설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심지어 그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데 왜 물러나냐. 뭐 이런 말을 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고 네. 또 사표를 종용해 놓고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예. 최동욱 총장의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불만을 표시하니까 예. 지금까지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사표 수리한 적이 없으니까 내부 감찰해라. 예. 이것은 최동욱 총장을 2번 죽이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요. 수리하지 않았다니까 반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식물검찰총장을 만들어 놓고 네. 감찰 등을 하게 되면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허수아비 검찰총장을 만들어 놓고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예. 하는 저의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네. 그럼 그런 의도를 최동욱 총장도 간파를 한다면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겠군요.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더라도 예. 청와대에서나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예. 수리를 하지 않고 철저히 감찰을 하겠다. 네. 하면은 공직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 총장이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는 마당에 사표 수리를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는 큰 의미가 없군요. 의미가 없죠. 네. 저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권이 무리를 해서라도 최 총장을 쫓아내고 싶었다면 단지 그동안 말을 안 들어서 손을 본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닥칠 위기를 고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코드 인사에 네.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전국의 검찰총장의 좀 말을 잘 듣는 순한 양 같은 검찰총장을 바란다고 하면은 네. 최 총장을 몰아내야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좋겠죠. 예.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가 또 내란 음모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까요? 저는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검찰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 네. 총지 책임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내란 음모죄만 하더라도 국정원과 검찰이 갖는 견해가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RO에 공무원이 없다 등 여러 가지 팩트 자체가 다른 걸 가지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이 최동욱 총장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외풍도 맞고 네. 검찰로서 할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총장이 아니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바꾸려고 했고 예. 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걸 보면은 또 그러면서도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예. 사표는 수리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최근 진행된 이 일련의 사태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이런 지적이 많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요한 거는 반드시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되리라고 보고 네. 조율을 했을 거라고 보습니다. 제 네.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적으로 했다 하는 증거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최근 그 CBS 인터뷰에서도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국정원이 정보를 모아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선일보 발단이 됐던 조선일보 보도의 그 배후가 국정원이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들어보면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관여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예. 언론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취재가 되어 있는가 네. 하는 것은 그 사실도 마치 김기춘 비서실장이 진두지휘를 한 것처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전망, 분석, 이런 거에 기대서 얘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박 대통령께서 국정원 촛불이 번지는 시기에 김기춘 비서실장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두고 촛불에 이른바 공포정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군요. 저도 최근에 설국열차를 보았지만은, 네. 꼬리칸에 탄 사람은 계속 keep your place, 그 꼬리칸을 지켜라. 예. 하는 지도자들의 그 망상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예. 꼬리칸에 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머리칸까지 나오고 또 거기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뚫고 나가는데요. 저는 마치 최근에는 제 스스로가 공안열차에 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대체 그 공안 전문가들이 곳곳에 주요 포스트에 보직되어 가지고 차지하고 앉아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신으로 회귀인가 네. 다시 공안열차를 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네. 하는 정도로 혼돈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공안열차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이 공포정치, 공안정치가 국민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국정원 촛불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번지게 될지 아니면 위축될지 전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21세기 어제 제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만은 하루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한국에 어떻게 3~4만의 촛불 시민들이 집회가 되느냐 하고 의아하더라고요. 네. 일본도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공안 정국, 부당한 검찰총장의 사실상 해임, 또 공안 정국으로 몰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은 과거 독재와 싸워서 이긴 좋은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저항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의 회담 제의 방식이나 또 회담 성사 후에 또 이어진 검찰총장 문제 때문에 회담 거부 기류가 민주당 내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네. 참으로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희화와 웃음을 참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만날 때는 누구나 금도를 지키고 예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야당 대표에게 전면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옷을 어떻게 입고 와라 하고 드레스 코드를 주문하는 것도 넌센스이고요. 예. 그런다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른답지 못하게 그렇다면 TV 생중계 해달라. 네. 또 어제 재밌는 것은 안철수 의원은 이 판국에 재보궐선거가 두세 곳이면 참여하지 않겠다. 네. 이런 정치를 보고 과연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김한길 대표는 단독회담을 형식과 의제 구애됨이 없이 갖자라고 했다가 3자, 5자, 3자, 5자 뭐 이렇게 돌다 결국 3자로 갔는데요. 예. 저는 사실 그 회담을 앞두고 항상 물밑으로 의제를 조율하고 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조율을 합니다. 예. 여야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여야 영수회담을 준비해봤고 대통령을 모시고 야당 대표의 회담도 준비해봤고 네.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가 준비해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한 그 영수 정상들이 만날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청와대에서 완전 공개하겠다. 뒷거리 없다는 것을 나타내겠다. 예. 뒷거리에 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걸 보고 또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태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한길 대표에게 회담을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네.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어제 저는 중진회의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 못했는데 네. 중진회의와 최고회의를 거쳐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자 회담에 응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저는 불만스럽지만은 지도부가 결정한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드레스 코드, TV 생중계 이러한 그 잡음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오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회담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TV 생중계를 요청한 것도 그 청와대에서 전면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옳은 요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라. 네. 이래 정무수석이란 분이 말이죠. 예. 정치는 못하고 외교관 출신이라 이런 의전 관계나 나온 야당 대표 옷 입는 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네. 하고 있으니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도 어느 정상회담, 어느 영수회담을 TV 생중계합니까? 네.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회담 어찌됐든 간에 잘 됐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온 장애투쟁, 오늘 회담을 개규해서 만약에 접는다면 최소한의 조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조건은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나 네. 우리 김한길 대표에게 결례가 되고요. 네. 저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결정하느냐에 달려있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빠른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3자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예.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고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전개될 전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회담 전망 그렇게 불투명하게 보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판단의 근거를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최근 이 회담 준비 과정에서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양복을 넥타이를 매라 하는 것까지 간섭하는 거 보면은 예. 오늘 회담도 그렇게 건설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남의 박사 이런 것을 받아들일까? 네. 또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시원하게 해명해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줄까 하는 것에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양당 대표에게 서로 협의해서 국회에서 잘 하십시오라고 정리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각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출근길에 겉옷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그 밖에 지방에서도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 유의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5도, 대구 1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28도, 광주 29도로 남부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중앙 언론들은 일제히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전에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단일화 상대 후보를 전격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오세훈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었고 상당수 국민은 정권 차원의 손보기, 찍어내기로 이해했습니다. 최근 여론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 역시 정권 배후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광노현이 바라보는 최동욱 사태를 직접 듣기 위해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3월에 출소를 하신 뒤로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트위터와 강연 등을 통해서만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네, 출소 후에 언론 인터뷰 오늘이 처음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반년 동안 그 언론 접촉을 끊으셨던데 이유가 있는지요? 예, 본의 아니게 서울 교육 개혁이 중단됐습니다. 또 예. 교육 희망을 열망하는 이 시민들께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너무나 송구스러웠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저에 대한 오해가 또 풀릴 때까지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대외 활동을 안 한 겁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원래 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최근 사태들이 특히 국정원 관건 개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이 너무나
민주주의와 법의 관점에서 엄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구나. 정말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큰 걱정이 들었어요. 특히 며칠 전에 뉴스 들으면서 예. 그 최동욱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아주 전례 없는 공분이 치솟는 걸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폭풍 트윗을 날렸고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불러주신 건데요. 저는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 존재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와 똑같게 걱정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시민들과 마음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나와봤습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성격 규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사건의 뿌리에는 이제 국정원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최동욱 총장이 국정원 관건 개입에 그 진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네. 또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시 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하자고 했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불구속으로 결론은 났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보입니다. 예. 법대로 한 거죠. 정권 창출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 네. 이것을 정권이 바뀐 후에 그러니까 이 검찰로서 조사를 하게 된 거니까 누가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건데요. 네.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일 텐데 법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대로 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법대로 할 것이 두려워서 예. 결국은 본인의 손으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임기 5개월도 안 돼서 임기 5개월 만에 그 사생활을 들춰내고 네. 뒤를 캐내서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쫓겨내는 건데요. 쫓아낸 사건 비슷한 건데 이거는 저는 정말 그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선전포고다. 예. 이건 뭐 거의 법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정말 이 굉장한 아마 선전포고 중에 제일 무서운 선전포고가 이런 게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구린 진실을 가진 권력이 정의가 겁난다고 아주 소문난 칼을 보검이죠. 예. 이걸 그냥 두동강 내버린 셈이다.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나머지 진실을 캐라는 국민의 요구, 네. 또 사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려고 하는 예. 의지가 네. 드러났다. 그래서 저는 거의 임금님이 벌거벗은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 최동욱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뭐 청와대가 주도했는지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안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신다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누가 주도했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건 누구든지 다 숨길 테니까요. 그러나 이 일의 진행을 보면, 일의 선후를 본다면 적어도 큰 틀에서는 몹시 분명한 게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앞서서 그 폭풍 트윗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 트윗을 봤습니다만, 그 트윗들 중에 그 젊은 검사들의 저항을 독려하는 내용이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검사들이 저항에 나서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저항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좀 독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제 마음에서 바로 젊은 검사들에게 고한다는 그런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지금이 당신들이 일어설 때다.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이때에도 당신들이 숨죽인다면 당신들은 앞으로 불종의 길과 예속의 길밖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은 법대로 한 검찰총장을 그것이 정말 정권의 입장에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정권이 내쫓은 거거든요. 보통은 국민들이 검찰총장이 정권의 입맛대로 한다고 네.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아주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 결국 검찰이 법대로 하기를 포기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네네. 검찰이 어떻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이루면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듯이 검찰이 법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잃고 자리를 위협받게 되면 그 사생활까지 캐서 네. 나갈 걸 강요받게 되는 상황, 이른바 음습한 공포라고 김윤상 대검 검찰과장이 네.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일반화되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왜냐하면 예. 검찰은요, 사실은 불의와 싸우라고 법이 국민들이 쥐어준 거거든요.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국민을 대신해서 불의와 싸우라고. 그러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칼이에요. 네. 이 칼이 녹슬면 불의를 치는 게 아니라 불의한테 국민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이른바 거악을 척결하는 걸 존재 이유로 들잖아요. 예. 검찰이 거악을 척결한다는 건 정말 금권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예. 오직 진실만을 드러내서, 특히 거악의 진실을 드러내서 정의를 갖고 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세력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진실을 네. 드러내는 게 검찰의 고유 임무예요. 예. 만약 검찰이 이걸 안 하면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신뢰라는 게, 특히 공권력, 공공당국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회 발전은 기약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신호가 mongo하니 정말 전에 검찰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검찰은 개다.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무는 개다 그랬는데 이런 오욕의 역사거든요. 네. 이건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고, 정권이 거의 청와대의 뜻과 정권의 이해가 정이다. 다시 예. 말해서 힘이 정이다. 이거 모르면 꺼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면 이건 정말 나라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이 청와대와 법무부는 뭐 압력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곽 전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것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최동욱 총장의 사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또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그거야 이제 사실 참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전제로 말씀드려야겠네요. 개인한테 예.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사안의 속성상 누가 검찰총장이라도 완벽한
일 처리라든가를 하기가 어렵다. 예.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요. 생각해 보면 이걸 한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선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네. 문제가 됐고 이것을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해서 즉 국정원이 댓글 등으로 관건 개입하고 또 경찰이 수사 결과 허위 발표하고 이런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가릴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것을 법대로 조사하고 진실을 캐내려고 어느 정도 상당 수준으로 캐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게 전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으로서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특별검사를 꼭 도입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특검 상시화, 상설 네. 특검 도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여기까지 설령 안 가더라도 예. 앞으로 이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서 줄줄이 수사를 해야 돼요. 국정원과 경찰의 네. 불법행위 관련으로. 그 중에서도 이 여권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네. 같은 분들에 대한 이제 수사가 남아 있는 거죠. 정말 굵직한 수사입니다. 아마 정권과 여권 전체로 보면 이것이 가장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바로 대통령한테 불똥이 튈 수 있고 또 안 그래도 상처가 굉장히 클 테니까요. 지금까지 최 총장이 해온 걸로 보면 이런 수사에서 큰 줄기가 바뀌거나 타협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아마 그런 걸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일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론으로 좀 구체적으로 네. 보자면 향후 국정원 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김무성 그리고 권영세 이 두 분에 대한 수사는 좀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사야 다 하겠죠. 고소돼 있고 네. 그 민주당 쪽에서 다 고발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는 진행되겠습니다만 수사가 이제 축소되고 왜곡되고 그럴 가능성들을 걱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법대로 검찰총장을 정권의 결정적 이해에 어긋난다고 이제 좀 정말 무리하게 쳐냈다고 보는데요. 예. 이거는 분명한 사인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네. 사인이고 누가 되더라도 그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맥락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검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네. 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보면 최 총장이 있는 상태로는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정권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정권이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자. 예. 또 기소하자. 이걸 놓고서 법무부 장관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지난 6월의 일이죠. 예. 그때 아주 굉장한 뚝심을 가지고 갖고 있다는 걸 보였고 그렇게 해서 구속은 양보했지만 기소는 선거법 관철했죠. 위반 기소는 관철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부터 이 최 총장이란 분이 자리 미련을 버리고 정말 가시방석에 앉길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원칙대로 가겠다. 이렇게 국민만 보고 원칙대로 간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정말 국민들 마음에 기억되는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던 검찰총장인데 지난 9월 6일이었죠. 조선일보에서 혼외 자녀가 있다는 보도를 했고 또 일주일 만에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 지시가 떨어졌고 그리고 또 직후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정권에 의해서 조율된 것이라고 좀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글쎄, 일련의 사태 진행을 보면 분명해 보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걸려 있는 게 몹시 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정말 정도를 걸을 때 궁지에서도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아니래도 국민들이 또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나나 내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을 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예외 없이 특검을 한 거거든요. 예. 내가 특검을 약속을 했고 또 내가 한국 사회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걸 내 과업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시대의 잘못된 유산, 그런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이 정권의 사병처럼 구는 이런 현상 정말 바로잡겠다. 우리 아버지도 그것을 정말 원하시진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그렇게 하길 바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계속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네. 도대체 이 끝이 어딘가 겁날 정도예요. 그 처음에는 그 NLL 대화록을 느닷없이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몇 년 묵은 대형 공안 사건을 또 터뜨려 보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 아예 검찰총장 이 법대로가 가져올 우한을 뿌리부터 잘라야겠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한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끝이 어딜지 예. 정말 두렵고요. 정말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네. 과감하게 바꾸면 정말 권력은요. 잘못한 걸 바로잡으면 박수와 갈채를 받거든요. 네.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권력을 안 가진 사람은 잘못한 걸 특히 큰 잘못을 바로잡아도 야단 맞거든요. 예. 근데 큰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환영받고 칭찬받게 돼 있고 더 큰 감동을 주거든요. 예. 정말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오랫동안 굳혀왔고 또 아버지의 공은 이어받되 관은 절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혹시 문제가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의 네. 책임은 할 수 없이 이제 대통령이 지게 돼 있는데요. 네. 특히 검찰총장급 인사 이런 것들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걸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겁내한다든가 할 때 그 사람을 겁내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정말 검찰총장이
법대로 하지 않고 예. 권력 편을 들고 황금의 편에 선 것이 비정상의 극치인 거거든요. 예. 그것을 바로잡아서 정상으로, 즉 법대로 하겠다는 최 총장이야말로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애지중지할, 박 대통령이 가장 애지중지해야 될, 그럴 정말 상줘야 될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그래서 정말 모르셨다면 네. 그럼 참 좋겠어요. 그렇게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측면들을 다 감안하시는 게 옳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예, 사실 그 최동욱 검찰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그 전두환 추징금도 다 받아내는데 1조를 해서 그것이 또 정부 차원의 공으로 가기도 했으니까 그 곽정 교육감님 말씀하신 상을 줘야 한다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사태가 역풍을 부를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하셨더군요. 그 어떤 역풍,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걸 본인들만 못 보고 있는 현상, 네. 이른바 벌거벗은 임금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언론의 책임도 큰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수를 계속 던지면 역풍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들은 바보 같아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다만 예. 그것이 이른바 혼란으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눈 감고 있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두 눈 다 감으라고 하면 누구나 일어서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건데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꿈틀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벌써 역풍이 불고 있잖아요. 김용상 대검 감찰 과장이 벌써 검찰에서 그 경찰의 권은희 과장 된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박은재 대검 기획단장 이분도 법무장관에게 항의성 공개서한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검찰총장이 그만둘 때 순장조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만둘 때 순장조가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네.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은 당일 밤에 평검사회의가 열려서 이 총장에게 사퇴를 제고해 주십사 하는 네. 건의를 한 거죠. 그런 형식으로 아주 온건하게 성명을 냈고요. 또 중앙지검, 북부지검, 부산지검에서도 평검사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유보한 상태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검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법과 정의를 운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정말 영혼 없는 하이에나 엘리트 집단 이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법과 정의에 대한 충성 대신에 만약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자리에 대한 선망만이 남는다면 흔히 말하는 조폭 조직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이야말로 검찰의 독립성 바깥에서 지켜줄 수 없거든요. 예. 법으로 다 만들어놔도 어려운 거거든요. 본인들이 주체의 각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독립성을 위한 검사들의 주체적 각성에 입각한 검찰 파동 이런 거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경찰에도 권은희 과장 못지않은 훌륭한 여검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만사의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여검사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이 많아요. 네. 지금이 분노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런 시녀 소리, 떡검 소리, 무슨 정권의 충견 소리 못 듣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금력, 권력 이런 거에서 독립해서 네. 또 통념과 편견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엄정하게
오직 진실만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다짐할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고요. 거악과 부패 없는 대한민국, 이게 지금 젊은 검사들의 거사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거사라는 건 독립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헌법의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제2의 제3의 권은희 검사 네. 기다리는 마음이 저는 관절해요. 지금 거사라는 표현을 쓰셔서 혹시라도 보수 언론에서 그것만 딱 떼어서 무슨 뭘 선동을 했다느니 이럴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 거사는 법과 정의를 위한 네. 거고요. 자기들의 최소한도의 직업적 자존심, 네. 또 국민의 칼로서의 소임을 네.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평판사들은 여러 차례 사법파동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몸부림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검사들은 언제나 판사와 똑같은 예우와 존경을 받길 원하고 또 그렇게 행세를 하거든요. 건물도 똑같게 짓잖아요. 똑같은 규모로 네. 딱 나란히 서서. 그러면서 이럴 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우리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몹시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앞서서 그 일부 검찰 간부들 사례를 들면서 그들을 순장조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순장의 의미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감님 트위터에 보니까 순장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적으셨더군요.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정신과 철학을 잃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영혼이 없는 조직이죠. 검찰 집단의 영혼은 법과 정의입니다. 예. 이른바 세상이 두 쪽 나도 진실과 정의를 특히 거하게 진실을 파헤쳐서 정의가 뒤따르게 해라. 이것이 이제 검찰 조직의 혼이죠. 예. 근데 이런 혼이 없고 이런 정신이 부패한 조직에서는 양화가 견디질 못해요.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더럽다고 승진을 포기한다든가 또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덜어는 쫓겨도 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제 발로 나가요. 네. 그렇게 되면 쭉정이만 남기 쉬운 거죠. 그래서 고위직을 오래 남아있는 생존형으로 오래 남아있는 기계 없는 쭉정이들 예를 들면 이거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요. 바람 따라 일어나요. 예. 이런 생각 없는 갈대들이 고위직을 차지한다. 이거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칼인데 그 칼에 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곤란하다. 이런 악순환은 안 되니까 그래서 남아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검찰이 똑바로 정신 차리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죠. 예. 검찰 스스로 지금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될 때인 겁니다. 복잡한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제가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국면에서 검찰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너무나 명징한 때예요. 이렇게 명징한 때는 두 번 다시 잘 안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잘못하면 정말 선동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걸기, 거사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검찰 조직을 지켜달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대로 지켜달라.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느끼지 말고 지금 이 국면에서 특검을 요구해라.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더 이상 이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대안으로 네. 나가는 게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것을 자기 직역 침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 왜냐하면 이해 상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정의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터부시할 이유는 없죠. 검찰 스스로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 저도 뭐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일종의 묘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6개월 만에 나오셨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 교육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반추하면서 공교육의 갈 길을 모색하려고 해요. 네. 그거 공교육 혁신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 는 아주 절박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정직하게 제가 한 일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거대 조직에서 특히 교육을 혁신하고 개혁한다는 게 어떤 절차와 방법 또 어떤 이념과 가치로 가야 되는가. 그 중에서 저는 어디까지 제대로 하고 어디에서 잠시라도 잘못 생각을 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진솔하게 일반 시민들과 나눠서 제가 있었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또 제가 잘했던 부분은 확산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쓰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법으로 지금 모든 공직을 맡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법도 한 사람이 공익이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걸 막질 못하거든요. 한 사람이 선의를 더 심화해 나가고 또 주체로서 각성을 심화시키는 걸 막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또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때만이 제가 받았던 그 아주 시민들께 받았던 그런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아껴서 이 시간을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활동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뭐 구체적인 것이 없고요. 과거에 이제 적지 않은 인권단체나 그 시민사회단체와 관여했습니다만 현재로서 이제 교육감 3년 하면서 많이 단절도 됐고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해야 될 건 아무튼 교육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면서 가고 싶고요. 다만 이번에는 정말 예외적으로 워낙 크게 저 안에서 끌어올라서 내면의 소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날선 얘기가 아니었나 또 걱정도 되네요. 저는 그렇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희망을 놔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교사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지금 그 김윤상 과장도 그런 말을 했더만요. 이게 학도병의 선열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우리가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시민으로서 각자 선자리에서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희망은 언제나 있다. 찾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행동으로 나타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가 절대로 어떤 의미에서도
이 현재의 시국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그린 게 아니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시간에 긴 시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말씀 들어봤습니다. 애너그램과 정치풍자의 묘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애너그램. 이 애너그램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숨겨두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언론 앞에서 한 말을 애너그램 상자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이 있다고 보도를 한 뒤 일주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최동욱 총장은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청사를 나서며 그가 한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담담하고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모두 39개의 음절로 구성된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최 총장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일반 국민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내쫓은 것이라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했을 것이다. 검찰총장이 외풍을 막아주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좌초될 것이다. 말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최 총장이 청사를 나서면서 했던 아주 평범한 말 속에 이런 인식들이 암호처럼 담겨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공상이지만 애너그램을 만들어보면 놀랍게도 최 총장의 평범한 말은 암호문으로 바뀝니다. 원래 발언 가운데 단 한 글자도 빼거나 중복하지 않고 순서만 바꿔서 애너그램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고위 서장, 검찰을 칙서에 따라 끌어가야 했더니 오지다, 원로 과부. 이제 대선 합법을 우기리로다. 네, 최고위 서자검찰. 친자가 아닌 서자검찰이 누굴까요? 칙서는 임금이 내리는 것이죠. 오지다, 이 말은 마음이 흡족하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이제 대선 합법을 우길 수 있어서 오지게 된 원로가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문과 애너그램 문장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최고위 서장, 검찰을 칙서에 따라 끌어가야 했더니 오지다, 원로 과부. 이제 대선 합법을 우기리로다. 어떠셨습니까?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을 골라서 소개하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특종인지 특종의 탈을 쓴 오보인지 아직은 정확히 가려지지 않은 보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환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요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른바 혼외 아들 기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1면, 2면을 통해서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고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보도 내용은 이제 숨겼다, 밝혀졌다 등의 단정적 표현으로 이미 이제 첫 보도에서부터 혼외 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보도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네. 이 보도 일주일 만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하기까지 했으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 현실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막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 보도는 이른바 이제 기념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보도인데요. 일단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 그리고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계에서는 과연 조선일보가 이 정보에 어떻게 접근한 것이냐라는 네.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당사자의 확인이 전혀 없는 특정 보도라는 아주
기본적인 언론의 상식을 무시하는 보도가 됐고요. 예. 주변이나 정황 취재한 것으로 이제 바탕이 되는 의혹을 사실로 이제 단정을 한 보도로 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사소송법 제10조의 보도금지에 관한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뭐 이제 가정 문제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겠죠. 예. 그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신상이 이 보도 직후에 이미 노출이 됐고 조선일보가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 아이의 신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안내까지 해주는 네. 뭐 이런 해설 기사도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언론사에서 굉장히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형태의 보도였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보도 이후 언론계에서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뭐 깜짝 놀란 이런 상황인데요. 한 일간지 기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사다, 요건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고요. 한 이제 방송사 법조 기자는 밝혀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조선일보 기자도 잘 알 텐데, 네. 그래서 밝힐 수 없는 다른 정보원이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한 인터넷 매체 기자는 이제 조선일보가 조폭 언론이라는 걸 깨닫게 한 보도였다, 뭐 다른 감상은 없다, 뭐 네. 이런 냉소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우려나 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내부에 반발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보고 수준의 내용을 기사화했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부 기본적으로 뭐 공직자의 사생활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대전제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서투르게 나올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내부 코멘트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네. 이 당 사안에 대해서는 심증이 좀 확실했던 2명의 간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간부 2명이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다, 뭐 이런 내부 취재를 했었습니다. 혹시 정 씨와 박 씨인가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부장 출신의 간부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기사를 취재해서 보도한 부서가 특별 취재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바이라인이 나간 기자는 서울시에 지금 현재 출입하는 기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취재 자체는 보도국 차원에서, 편집국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취재부랑은 무관한 건가요? 그래서 여기 기사가 나온 과정을 외부에서 정확하게 전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라인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 바이라인이 있는 기자가 쓴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자가 법조 출입이라든지 지금 검찰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가 아닌 상태에서 엄청난 정보를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과연 어떤 과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연히 이 공직자 윤리 문제 때문에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만 달리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워낙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요. 몇 가지 설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 소스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 소스설, 뭐 검찰 내부 유출설, 뭐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더라도 권력 기관 내 파워 게임으로 이번 보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최동호 교체를 원했고 이를 확인한 조선일보가 다소 무리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뭐 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이게 좀 큰 틀에서 보면 권력의 니즈를 이제 언론이 맞춰주는 이런 굴종을 드러낸 사건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보도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뭐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야 역시 조선일보 대단하다, 조선일보 참 무섭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에서 기사가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 총장을 날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권력이 원하는 대로 조선일보가 수주해서 기사를 써주고 그다음에 여론을 형성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총장을 날리는 것일 텐데요. 뭐 이렇게 보면 조선일보가 1등 신문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어쨌든 권력의 요구 속에서 권력이 원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언론사라는 걸 스스로 드러낸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대단하다 뭐 이런 평가보다는 우리 언론이 그만큼 이제 부박해졌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청와대가 최동욱 총장의 교체를 희망했다고 볼 만한 근거들은 뭡니까?
뭐 한마디로 박근혜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 작년에 이른바 이제 검난이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뇌물 검사 등으로 이제 검찰의 위상이 한참 바닥일 때 당시 이제 한상대 총장이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부장이 공개 반발을 하면서 지검장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한상대 총장한테 이른바 쳐들어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최동욱 총장이 당시에 이제 총대를 맸던 인물입니다. 한상대 총장을 만났던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최동욱 총장은 한 4순위 정도의 검찰총장 후보였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학의 법무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앞순위였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저러한 검찰 내 문제로 해서 그 청와대가 선호하지 않던 최동욱 총장이 검사가 됐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독립을 이루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동욱 총장 하에서 뭐 중수부 폐지라든지 국정원 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됐는데요.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민정수석이 교체되는 배경에도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책 뭐 이런 차원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너가 특종의 진수인데요. 그 조선일보 보도의 진위는 아직 가려지지 않은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뭐 오보라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의 이 이른바 특종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보도윤리의 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정확한 취재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정보들이 공개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 남을 것이고요. 또 이게 지금 시중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와의 어떤 거래 속에서 이루어진 보도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보도들을 그것이 과연 특종이라고 해도 언론의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이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단계에서 사실로 단정하는 우리 언론의 습관들 같은 것들이 그 당사자는 뭐 최동욱 총장 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아이와 이제 엄마는 공인이 아닌데 이들에게 미치는 이제 어떤 엄청난 영향들 같은 것에서 우리 언론이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김 기자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가사소송법 제10조 보도 금지 관련 조항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자, 김한 기자,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 예정대로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3자 회담에 박근혜 대통령, 김한길 대표 외에 참석하는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가 문제였죠. 답은 4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자, 뉴스바 아르케이드 노정면의 뉴스바 벌써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바 바텐더 노정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